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개화 정책에 대해서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활동지 2번, 지금 여러분 영상 앞에 펼쳐져 있는 이 조사처단 들여다보기라는 활동, 우리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한번 여러분 보고 직접 써보라고 했는데 다 썼나요? 그렇다면 직접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실장단이 무슨 활동을 했는가는 우리 교과서 내용에 아주 잘 나와 있죠? 그렇죠. 첫 번째 항목이었던 이 부분에서 조사시찰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했는지 각각 드러나고 있습니다. 즉, 파견되었던 사람들이 매우 다양한 것들을 보고 돌아왔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인물들은 어떤 내용을 주장하는가? 113페이지 밑에 내용을 보시면은 이렇게 박정량이랑 홍영식이라고 하는 두 인물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인물들은 각각 내용을 읽어보시면은 서로 상반된 내용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인지 여러분들도 다 파악을 하셨죠? 네, 내용들을 활동지에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바로 이어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114페이지. 개화 정책에 대한 반발입니다. 개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었죠? 그런데 이러한 개화 정책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개화 정책을 반대했는지 교과서 내용들을 통해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4페이지 첫 번째 내용들을 읽어보시면은 보수적인 유생들이 성리학을 바탕으로 한 기존의 사회 질서를 지키기 위해 어떤 것을 하였다? 위정척사 운동을 벌였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정척사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옆에 교과서에서 친절하게 뜻을 설명하고 있죠. 한자 뜻과 같이 설명하고 있으니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다시 정리를 하자면은 위정척사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다? 개화 정책에 반발하여서 벌였던 운동, 즉 기존의 성리학적인 질서를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위정척사 운동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위정척사 운동은 시대에 따라서 매우 다르게 전개가 되었는데 교과서에 있던 내용을 미리 보셨겠지만 1860년대, 1870년대, 80년대 이렇게 세 시기로 나눠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1860년대에는 왜 위정척사 운동이 일어났느냐라고 하니 어떤 일이 있었죠? 1866년에 병인 양요가 일어났습니다. 기억나나요? 병인 양요라든지 신미 양요라든지 그런 일들이, 물론 신미 양요는 70년대에 들어가긴 합니다만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더라. 즉 서구 열강들이 서서히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시작하더라라는 겁니다. 즉 이러한 병인 양요에서 겪어봤듯이 사람들은 어떤 것을 주장하더라? 척화주전론, 즉 서구 열강과 친하게 지내지 말고 어떻게 하자? 맞서 싸우자 라고 하는 내용들이 척화주전론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서양들이 우리나라를 침략했으니 이러한 반응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면 두 번째로 1870년대로 넘어가면 어떤 일도 있었죠?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신미양도도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사건, 운요 사건으로 인해서 강화도 조약이 맺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즉 일본과 조약을 맺어서 나라 문을 처음 열게 되었던 개항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러한 위정척사 운동은 어떻게 드러났느냐라고 보니 외양 일체론으로서 드러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한자 뜻을 해석해 보면은 왜 일본과 양, 서양 등 어떻다? 일체 하나다, 똑같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주장을 하면서 강화도 조약이라고 하는 걸 체결하는 데 반대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1880년대로 넘어가면 어떤 일이 있었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내용들이죠. 즉 여러 각종 개화 정책들이 추진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개화 정책에 반발하여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하더라 대표적인 거 하나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지역, 즉 우리가 살고 있는 경상도 지역에서 어떻게 10,000명의 사람들이 상소를 올리더라, 만인소라고 하는 것을 올렸더라라고 하는 사건들이 벌어졌습니다. 즉 상소 어떤 내용들을 담겨있겠나요? 그렇죠. 여러 개화 정책들을 추진하지 말고 기존의 질서들을 계속 지키자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활동지를 통해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활동지에 있는 사료를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다 읽어봤나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 이 글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무엇인가? 이 글은 어떤 내용들을 주장하고 있었나요? 그렇죠. 일본은 서양 오랑캐와 다를 것이 없더라. 강화가 이루어지면 안 된다. 즉 강화도 조약에 대한 체결에 대한 반대 내용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 2번 어떤 시각에서 작성된 글이겠나요? 그렇죠. 우리가 아까 배웠던 외양 일체론적인 시선에서 바라보는 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활동지 내용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넘어가서 당시 고종이라고 하는 즉 왕이었던 고종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4번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다 읽어 보셨나요? 네, 지금 사료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마땅히 멀리 해야 된다 라고 하는데, 근데 굳이 꺼릴 이유가 있겠느냐? 본받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라는 내용들을 통해서, 즉 고종이라고 하는 인물은 당시 저런 외국에 있는 종교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들은 조금 거절을 해야 되나, 기계, 기술들 이런 것들 필요한 것들은 어떻게 본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즉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무엇이냐 부르냐고 하면은 동도서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즉 어디 기본적인 도는 동양의, 즉 우리나라, 그 다음에 여러 기술들은 서양들 것을. 들어보니까 옛날에 배웠던 어떤 거랑 비슷하지 않나요? 그렇죠. 우리가 중국 관련된 내용들을 배울 때 중국에서 양무운동이 전개되면서 그 양무운동이 무엇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더라? 중체 서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옛날에 배웠었습니다. 이러한 부분과 조금 결을 같이 한다 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은 마지막 활동지 5번 질문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화 정책이라고 하는 것, 즉 여러 나라 문을 열고 여러 문물들, 기술들, 필요한 것들을 받아
들이자라고 하는 게 우리가 개화 정책이었었죠? 그런데 이렇게 단순히 그냥 개화 정책이라고 하는 게 외국과 물리적인 교류만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외부의 영향을 받아들이고 우리 것으로 우리식으로 소화할 것인가 라고 하는 측면에서 한번 접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즉 오늘날과 이 개화 정책을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면은 외국의 다양한 것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죠. 뭐 예시를 들면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것들이 있겠지만은 추가적으로 선생님이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뭐 이민이라든지 또는 이민으로 인해 이루어지는 다문화 사회라든지 난민이라든지 또는 유튜브 영상들, 틱톡, 인스타그램이라고 하는 이런 다양한 것들이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과연 들어오는 것들을 그대로 고지고대로 다 받아들여야 될까요? 여러분에게 다 적용시켜야 될까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여러분들은 각자 어떤 부분에서는 어디까지 무엇을 얼만큼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에게 맞을까 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생각들을 정리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